와, 코스피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지수가 9천을 넘보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올리면 이미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카페에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로 가득하고 반도체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식 이야기 한마디 안 하던 단톡방에서도 매일 아침이면 가지하를 외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코스피를 사지 않은 사람,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포모를 느끼기 쉽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코스피를 사지 않는 것이 잘못된 선택일까요?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실제 데이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 시기에 개인 투자자 약 20만 명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역사적인 대세 상승장 한가운데서도 전체 개인 투자자 46%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물론 이건 과거 데이터고 지금 시장과 1대1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패턴은 늘 반복됩니다. 여기에 상승장 뉴스를 듣고 뒤늦게 시장에 들어온 신규 투자자들만 따로 보면요, 이들 중 62%가 손실을 봤습니다. 단순 누적 수익률은 5.9%였는데 수수료랑 거래세 같은 거래 비용을 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로 떨어졌어요. 지수가 폭등하는 동안에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포모가 온 사람들은 잦은 매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신규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기간이 8.2 거래일에 불과했어요. 2주도 안 됩니다. 사고 팔고 그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조용히 계좌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1인당 평균 국내 주식 잔고가 약 2,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15% 오르면 절대 수익이 420만 원입니다. 지수 상승률이랑 내 삶의 변화를 동일시하는 건 숫자의 착시입니다. 그걸 알면서 왜 고점에 사느냐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구조의 문제예요. 주변에서 나 주식으로 집 샀어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직접 수익을 낸 것도 아닌데 뇌의 보상회로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막 쏟아지면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거든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간 중 한 명이었던 아이작 뉴턴도 1720년에 남의 회사 주식을 2배쯤 올랐을 때 팔고 나왔지만 자기가 판 뒤에도 주가는 계속 오르고 거리에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하인들까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걸 보았어요. 결국 뉴턴은 이성을 잃고 자신이 처음 샀던 가격보다 몇 배나 높은 고점에 전 재산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뉴턴은 현재 가치로 최소 수십억 원의 돈을 포모 때문에 날려버리면서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천재도 포모 앞에선 그냥 사람이에요. 지금 코스피 상승장 보면서 흔들리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 뒤처졌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생존이 수익률보다 먼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예 사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고 매수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기준을 세운 상태에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준 없이 포모가 와서 무작정 매수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포모에 쫓겨 코스피를 사는 게 신중해지는 게 맞다면 그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세스 클라만은 현금도 포지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뭘 당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뭔가 당장 하려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현금은 그냥 쉬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시장이 무너지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량한 자산을 헛간에 던질 때 그걸 주워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연 10% 고배당 우선주와 신주 인수권을 챙긴 것도 그 이유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협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순수 원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달러를 말합니다. 만약 코스피나 국내에 자산이 몰려있다면 적어도 현금이라도 달러로 가지고 있으시길 권해드려요. 달러 파킹용으로 SGOV ETF와 테더로 달러 투자하는 방법 등을 예전에 제 블로그에도 올렸었는데요. 특히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같이 역대급 마이너스 김프인 경우에 환차익 외에도 김치 프리미엄까지 챙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상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계시다면, 수요가 있다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저는 포모 안 느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포모 한번 세게 느껴서 노보네 디스크에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현금 보호의 중요성과 포모를 주의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크게 잃으면 다시 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지수가 오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감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코스피를 사지 않은 게 가장 위험한 타이밍을 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코스피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폭락해도 버티고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그게 먼저입니다. 확신하는 자산을 조금씩 꾸준히 모아가서 아이들이 다 자랄 때쯤 뭔가 의미 있는 수준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시장은 항상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평범한 아빠의 투자자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